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어떤 의의를 갖는가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까 아마 상상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40대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 뒤에 이제 국기가 북에 이제 인공기와 성조기가 쫙 있잖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색깔과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여러 개의 싸움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 자, 9시 5분에 현지 시각으로 9시 5분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무한한 영광이며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기분이 좋다. 우리는 훌륭한 논의를 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성공할 것이고 매우 영광이다. 동호 반복.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네. 우리가 엄청난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옳지 않았다. 간단치 않았다 이 얘기죠.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정상회담 막판까지도 여러 이게 되냐 안 되냐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렇게 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 회담. 근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어디 일어서도 악수, 앉아서 또 악수, 일어서서 또 악수, 헤어질 때 또 악수, 만나서 악수, 계속 악수를 해요. 악수를 참 자주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악수했잖아요. 근데 단독 회담 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앉아서 또 악수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자. 단독회담이 끝나고 약 40분 정도의 이제 단독회담이 있었어요. 매우 좋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관계가 됐다.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영광이다. 계속 동호 반복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이다.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 것이라 생각한다. 협력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진짜 영광이었나 봐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지루하게 붙잡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이겨냄으로써 대외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을 다 짓누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마주 앉은 것은 평화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물론 그 와중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훌륭한 출발을 한 오늘을 기회로 해서 함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서 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 회담을 마치고 확대 회담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확대 회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또 악수하네요. 네. 네,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존 볼튼이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러 안 쳤겠죠. 이 존 볼튼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회담장에 있었다. 근데 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존 볼튼이 나서도 안 되는 거다 이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존 볼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깜짝 산책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산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중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바닷가를 시진핑 주석과 통역 없이 산책을 했어요. 이번에도 산책했는데 이번에는 뭐 한 1분 정도 아주 짧은 거리였다 그래요. 근데 짧은 거리인데 이제 영상으로 쭉 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이게 설마 이제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어와 영어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했죠. 이제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또 산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산책, 단독 산책을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대화가 된다라는 거. 이게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석자가 전혀 없잖아요. 통역조차 없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둘만이 영원히 간직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정상 간의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게 됐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12시 30분 이제 오찬까지 마친 거죠. 그러니까 식사까지 다 마치고 이제 서명하러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산책이 그 식사하고 나서 이제 산책한 거였어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기자들이 오니까 기자들한테 우리 서명하러 이동하는 중이다. 정상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정말로 환상적인 회담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돌출 행동이 나왔어요. 이때 아시죠? 갑자기 자기 차로 가가지고 차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차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타는 차, 그걸 이제 비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짐승처럼 아주 그 철갑 두께가 15cm래요. 차가. 그래서 이게 로켓포를 맞아도 끄떡없는 차예요.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부 구경을 시켜준 건지 아니면 여기에 같이 타고 어딜 가자라고 한 건가? 라는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돌출 행동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러 이제 이동이 된 거죠.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또 이제 기자들한테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는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포괄적인 문서고 좋은 훌륭한 회담을 했다. 2시간 30분 후에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자세하게 말하겠다. 2시간 30분 후에 오라는 얘기죠. 기자들 보고. 문서에 서명하고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노력했다. 많은 준비 작업이 있었다. 양측에 감사드린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참여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좋은 덕담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늘 뭔가 이뤄내려고 싶어하고 이제 시작됐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고 말하겠다.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내가 보기에 오늘 만남이 그 누가 기대한 것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백악관에 초청할 거냐? 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하게 된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 감사하다. 지난 과거를 덮고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눈에 띄죠. 과거에 북미 간에 정말 이제 전쟁도 하고 총성 없는 전쟁도 수십 년간 진행이 됐고 이런 이제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를 이제 덮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성명을 이제 직접 보면서 이게 사실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직접 보는데 자,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한국에선 잘 안 쓰죠. 그냥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지. J를 이렇게 한글로 J라고 쓰죠. 네, 북측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아침에 북의 노동신문에서 전문이 게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수를 했는데 뭐 국내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어제 영문본이 먼저 떴죠. 영문본이 뜨고 나니까 그 영문본을 번역을 하는데 다들 발로 번역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비공식 번역본이라고 나왔는데 북한 국호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이게 도저히 이 번역본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번역된 게 맞을까? 진짜 이게 손으로 한 건 맞을까? 걱정이 좀 돼가지고 예상대로 오늘 이제 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 성명은 딱 2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 가져가는 성명서가 있고 북이 가져가는 성명서가 있으니까 북은 당연히 한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영문본 가지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막 영어 사전 들춰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반나절만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였다. 괜히 어제 막 번역본 어디 번역본이 더 정확한가 막 따져가지고 어제 다들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과 뭐 카카오톡과 온갖 사람들이 온갖 그 버전의 번역본들을 막 돌려가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그러고 있던데 역시 반나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순회회담을 진행하였다. 북에서는 정상회담을 순회회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자, 이 회담, 첫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뭐였냐? 두 개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그 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계속 떠들던 CVI 얘기는 어디 갔어요? 비핵화 얘기는 아예 안건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이며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사실 부수적 안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에 뭐 엄청난 뭐 번영, 한국처럼 만들어주겠다. 사실 한국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비유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불리한데 그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약간 특이한데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표현 대신에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두 개. 그러니까 북미의 이제 새로운 관계, 그 다음에 평화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 쳐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미 확인한 거를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언제 확인했어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북은 계속 그 얘기는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다. 이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얘기를 해왔던 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이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게 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상호 신뢰 구축이 되어야 비핵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네 가지 합의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아주 간결하고 짧은 문장이죠. 새로운 조미관계를,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식어가 참 미묘하죠. 보세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북미관계를 왜 수립하느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수립한다는 거예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이것도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미국 모두가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거는 북한, 미국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얘기죠. 평화협정 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게 비핵화와 관련된 유일한 문구인데 이걸 잘 보니까 이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판문점 선언에 넣은 거를 그냥 재확인한 거예요. 똑같은 문구를 그냥 다시 넣었어요.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성과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판문점 선언에 있는 문구를 그냥 따와가지고 한 번 더 읽어준 거죠.
주입식 반복 교육 한 거예요. 아, 이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뭡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 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4개 중에 몇 개 조항 되지도 않는데 4개 중에 하나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많이 이제 북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사자들을 시신을 다 수습해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북에서는 뭐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밑에서 막 그 유골들이 나온대요. 그 확인해 보면 다 미군 유골들이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동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 발굴 사업, 그래서 가져가는 사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미국의 또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군인들을 절대 해외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떤 병사가 죽어도 이 병사를 반드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지금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발굴 사업을 그동안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계속 해왔는데 북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 사업 중단된 것도 북에서 이 사업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해오다가 13년 만에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 인도주의적 뭐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북미 이제 공동 성명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도주의적 그런 이제 항목들이 이제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동안 얘기 없다 갑자기 튀어났냐? 미국에서 갑자기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긴장 상태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 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네, 오늘 주제 정상회담의 의의가 무엇인가 여기 나오네요. 네,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정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를 아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도 있잖아요. 과거를 이제 다 덮자는 거예요. 과거는 다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북미 사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다. 이걸 선언한 문서다라는 거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 순회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 인사 사이에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북에서는 외무상이 나오면 되는 건데 외무상이라고 안 하고 해당 고위 인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무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이제 특사로 갔던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무상이 갈 거였으면 굳이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후속 회담을 계속 해야 해서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담을 계속 한다라는 문구가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판문점 선언에도 이런 식의 문구는 들어가 있었죠.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건 그냥 뭐 앞에 계속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것 같은데 잘 뜯어보면은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북미 정상이 새로운 북미 관계 발전과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 평화, 번영 안전을 북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룩하자라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가지고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 이거 원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엔이 이거 하라고 만드는 데잖아요.
유엔에서 해야 되는데 유엔이 사실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구 국제사회가 거의 무법천지잖아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막 쳐들어가도 누구도 항의 못하는 그런 세상이 이미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가장 세니까 아무나 두드러 패도 미국한테 항의를 못해요. 근데 북한을 두드러 패려다가 보니까 이 두드러 팰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결국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협력하자, 손을 잡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앞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죠. 중요한 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서명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남아서 아까 이제 기자들한테 약속한 게 있죠. 2시간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그 ABC 방송인가? 거기랑 단독 인터뷰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종합해보면 이 아까 나왔던 그 공동 성명에 없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4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생산적인 대화였다. 아주 좋게 평가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전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기가 가장 용기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 용기 있어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듯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북미 간에 그동안 적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자. 친구가 되자.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이게 더 절박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뭘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대중국 고립 압박하는데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의 경쟁에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엔 적이었는데 이제 내 친구야. 북한은 미국 친구니까 미국과 함께 중국을 혼내줄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건 이제 안 나왔던 얘기죠. 여기서 언급이 됐어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아닌 거죠. 핵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핵 시험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도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뭐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북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이제 폐기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북미 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시기상조다. 그래서 자기도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맺는 게 목표인데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렵겠다라는 얘기죠. 종전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안 해요. 곧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종전선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략 이제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9월 달에 평양에서 9월 9일 거기에 남북미 정상이 다 모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평화협정서의 서명국으로 한국과 중국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뭐 원래 무법이니까 법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할 거야. 한국, 중국 그냥 끼워 넣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평화협정에 사자 평화협정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던진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했는데 질문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기자들도 여기 싱가포르인가? 미국 기자들이 많이 갔죠. 해외 기자들 중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기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라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한국 기자만 너무 깔 건 아니더라고요. 자,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 이거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한미 국방부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통보도 전혀 못 받았는데 갑자기 8월 달에 지금 당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앞으로 좀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트럼프를 평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럼 최소 2번은 더 정상회담 할 건데 2번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는 계속 훈련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절묘하게 훈련 기간과 비슷한 날짜로 잡아서 정상회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훈련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연합훈련이라는 게 한두 차례 중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잃어버려요. 군인들이 작년에 안 했는데 왜 또 해?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난 이제 북미 대결에서 가장 첨예한 안건이었잖아요. 이게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잘 진행되던 대화도 다 중단되고 다 깨지고 이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훈련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웠습니다. 돈 때문이다.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죠. 자기 이제 대선 때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쨌든 철수하고 싶대요.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합니다. 한국에 32,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32,000명 얘기를 지금 트럼프하고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말이 달라요. 트럼프는 계속 3만 명 얘기하고 있고 매티스는 26,000명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한미군 몇 명이냐? 32,000명에서 26,000명을 빼면 6,000명 정도가 보이지 않는 비밀 요원들인가? 특수부대인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몰라요. 한국의 국방부나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이 몇 명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우리 미군 기지에 주한미군 몇 명이 있어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몇 명인지 한국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2,000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된 거죠.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이게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얘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안 했는지. 그 다음에 CVID가 이제 빠졌다는 게 가장 쟁점이었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엄청 고립에 처했어요. 고립당하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북한에게 졌다, 패배 선언이다, 뭐 이런 막 이제 욕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CVID예요. 그러니까 CVID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너무 막 떠들길래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폼페이오가 CVID가 정상회담 합의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쟤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없어서 못 넣었답니다. 야, 정말 완벽한 변명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변명.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의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꿉니다. CVID가 오늘 회담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직한 말이죠, 사실은. 그럼 그동안에 계속 CVID 떠든 건 뭐냐 이거예요. 회담의 핵심도 아닌데 CVID 얘기를 오로지 CVID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몇 달간 떠들어 놓고 정작 회담하고 나서는 오늘 회담 핵심이 아닌데? 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합의문에는 강력한 표현이 담겼다. 강력한 표현이라는 게 그 판문점 선언에 나왔다는 완전한 비핵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VID 중에 C를 넣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정상회담 할 때 V 넣고 그 다음에 I 넣고 뭐 이러면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자, 어쨌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적극적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할 거다.
그 절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미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이미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시한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아니 비핵화를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게 뭐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함정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사실. 오래 걸릴 건데 열심히 빨리 할 거야. 그럼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즉,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건 핵 폐기를 다시 번복해서 핵을 다시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CVID의 I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을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너네 핵무기 몇 개 있어? 20개 있어? 그러면 20개 중에 20%면 4개죠. 4개를 폐기하면 CVID의 C하고 I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뭔가 기준을 좀 제시한 거다. 이미 실무급에서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의 이제 비핵화라고 얘기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북한에서도 아마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너네 핵무기 다 폐기해. 그럼 북한에서 핵무기 한 2개 폐기해놓고 우리 2개밖에 없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핵실험하느라고 다 써버렸어. 그래서 2개밖에 없어. 라고 해도 아무도 이걸 뭐 반박할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거 20%만 없애자. 그러면 끝난 걸로 해줄게. 거의 이런 식의 물밑 협상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발언인 거죠. 왜 하필이면 20%일까? 그리고 이 지점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시점이다. 이건 뭐냐? 북에서 한 20% 정도의 핵을 폐기하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뭔가 합의가 지금 실무급에서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좀 준 거죠. 대북 제재는, 그리고 이 표현도 좀 이상해요. 대북 제재는 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 해제할 것이다. 아니, 핵을 다 폐기할 때 해제할 것이다가 아니라 핵이 문제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핵이 언제 문제되지 않느냐? 사실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서로 불가침 합의만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핵 폐기 전혀 하지 않고 불가침 조약만 체결해놓고 이제 핵 문제 안 되니까 대북 제재 해제해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가 생각보다 더 간단하게 그냥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전문가와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검증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자, 평양을 갈 수 있는가? 자, 오늘 이제 회담하면서 평양에 갈 만한 적절한 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미 지금 왔다 갔다 교차 방문까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의 정상회담을 더 할 가능성이 있고 이 2번이 언제 될까? 올해 안에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친히 걸어주셨습니다. 8시 20분 한국 시간으로 8시 20분에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 아주 잘 됐다는 거죠. 마치 뭐랑 비슷해요. 미팅 끝나고 나서 이제 주선자한테 전화해서 잘했어. 좋아. 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이제 꼽아보면 이래요. 6월 12일 센토사 그 섬 이름이죠.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이 평가 상당히 잘했어요.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 더 문구가 더 세련돼졌어요.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표현을 썼죠. 원래는 그 길에 미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입장문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 훨씬 더 세련돼지고 내용에 깊이가 있어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남북이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동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나왔어요. 미 합중국 대통령은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조선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미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의문에, 그러니까 공동성명에는 담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미 이제 합의가 된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시었다. 자, 이건 뭡니까?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행동을 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미국이 또 다른 행동하고 하나씩 동시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셨다. 이게 북에서 보도한 거라서 실제 트럼프가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일괄 타결 얘기를 했고 북에서는 단계별 동시 행동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별 행동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5가지로 의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근본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있다. 한반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북미관계 건설, 즉 북미 지금까지 이제 적대적이었는데 이제 적대적이 아닌 거죠. 친구가 된 거예요. 북미 사이는 이제 친구가 된 거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수교를 맺어야죠. 북미 수교를 맺고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맺고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북미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1항에 들어가 있죠. 북한과 미국의 인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이 합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미국은 너네가 핵 폐기하면 우리가 한국만큼 잘 살게 해줄게. 뭐 엄청 번영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번영은 미국이 북한한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한반도가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미사일 안 쏠 거니까. 그래서 북미가 함께 살아남는다. 함께 공존하는 거고 함께 번영을 하는 거다. 공존, 공리, 공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구도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과정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 냉전 해체, 세계사적 어떤 의미를 갖는 회담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어떤 세계냐? 평화, 번영, 안정의 새로운 세계를 북미가 중심이 돼서 건설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 재확인. 판문점 선언을 굳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다가 판문점 선언을 언급을 했어요. 명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키겠다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안 되도록 방해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깨지네? 그럼 우리 비핵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면 판문점 선언이 잘 되도록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더욱 속력을 낼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와 진보의 승리다. 그동안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로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분단 적폐들은 사실 거의 한 게 없죠. 거의 영향을 못 줬고 미국 내에 이 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방해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이겨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평화와 진보를 바라는 세력들이 승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